좀 올랐다고 수익 좀 났다고 이거 매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구간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와 40% 수익 중인데 40%면 좋지 하고 매도한다라는 거는 훨씬 더 갈만한 종목인데 너무 일찍 매도하는 거죠. 100% 150% 먹을 종목을 40% 먹고 나오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칙상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했는데 더 나오면 그거야 배가 아프지만 원칙상 이건 더 갈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게 되면 아쉽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혼란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차트적인 기준에서 부합을 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검색식에 분류가 된 종목들 중에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제가 차트를 보고 분류를 한 다음에 재무적으로 괜찮다라고 싶으면 그 다음 기업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추세랑 가격대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좋은 기업을 발견해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매도 타점은 좀 욕심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어지간해서는 매도 타점은 좀 더 먹냐 덜 먹냐의 차이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매수 타점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차트 종목이랑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왜 좋게 보는지 혹은 또 이제 과거에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봐도 이 종목은 괜찮고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거는 여태 안 가고 있는데 왜 안 가고 있는지 매수 타점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못 가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물론 갈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라든지 타점을 잡는 것도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차트에 떠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종목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추세 돌파 검색식으로 저는 1차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차트적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검색식 수식을 넣은 거고 이렇게 한 190개 종목이 지금 뜨죠. 실제로 증시가 좋아지고 추세가 괜찮아지면 종목이 더 많이 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 종목이 넘는 종목들 중에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종목을 추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검색식으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종목도 괜찮으면은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추세 돌파 매매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전부 여기에서 포착된 종목 중에 소개를 해드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포착되지 못한 종목은 저는 일단 어지간해서 신경을 끕니다. 여기에 포착된 종목들 안에서 저는 선정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검색식으로 우선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봅니다. 이 검색식 분류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차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좀 정량적 지표로 수식으로 나눠가지고 필터를 거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차트잖아요. 그래서 차트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2차 분류를 이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면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기업 분석이랑 이제 업황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닌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 저렇게 하는 사람의 영상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종목이 소개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걸 잘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검색식에 떴던 종목들 중에서 재무도 괜찮고 기업이나 업황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적으로 하나 시스템인데요. 자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는 다르긴 한데 주요 수급원이 이제 외인이라는 거예요. 주요 수급원이 기관인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초대박 종목들을 분류하는 법에서는 기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세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하나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방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고 외인 수급을 기반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실적 성장, 특히나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순이익 성장성이 기반으로 된 종목들. 제가 항상 세 가지 지표를 얘기하죠. 매출,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비지배주주 순이익이랑 또 나뉘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특히나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저는 가장 선호하고, 하나시스템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지금 업황 트렌드에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제가 분석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소개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고점이 존재해요. 과거에 부딪히던 고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뚫어주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매수 타점은. 근데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난 좀 기다려도 되니까 그냥 싸게 살래, 여기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비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석적으로 이제 추세 돌파 매매를 하는 거에서는 여기 이제 완전 신고가 쓰는 영역이죠. 여기 저항 맞았던 데고, 과거에 2021년에도 저항을 맞았던 데예요. 여기 명확하게 뚫어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밑에서 선취매한답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얼마나 횡보를 거치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일단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조정이야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번 매물대를 다 소화시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신나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여기를 뚫기 전에 공략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중에서 좋은 기업이고 이 검색식에 포착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매물대를 뚫지 않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것도 꽤 많아요. 왜냐면은 추세 매매는 제가 이제 선호하는 매매인 거지, 추세 매매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기 전에 이런 데서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선취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안 오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채널을. 근데 하나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적으로 따지면 6월 18일 날 혹은 조정을 주고 있는 어제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다 매수 타점입니다. 돌파를 확인하고부터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요 2만원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그대로 반등해주는 움직임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은, 그거는 더 확실하게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돌파 매매나 더 좋은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아직 기업 분석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자세하게 너무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저는 괜찮고, 제일 뭐 중요하게 보는 게 제 영업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고 22년도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작년에 매출은 여전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을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부터 해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고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때부터도 2019년부터도 빠진 적이 없죠. 조금 성장한 적은 있어도 꾸준하게 계속 매출은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작년이 조금 순이익이 많이 나왔죠. 이건 영업이익보다 과하게 많이 나온 거고, 실제로 순이익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팔았다든지 하면서 이익이 갑자기 부풀려지게 잡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평소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은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떨어질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순이익률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괜찮은 것도 좋은데,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숫자가 감소하는 게 크지 않다,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순이익률이 좋은 겁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65억 나왔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1556억 나왔으면은, 이 정도면은 이 굉장히 잘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익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PER이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어서 뭐 그런 종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PER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배 이하여야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4, 50배까지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4, 50배 가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뭐 PER이 저는 50배 넘어가면은 좀 어지간하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장을 너무 빨리 하면 그런 기업들은 4, 50배 돼도 해볼만 해요. 그건 이제 분석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ER이 무조건 높다고 여러분들이 배제하시면 안 되고,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PER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엄청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더 많이 빠지니까 와, 이 정도면 안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는 것만큼 진짜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하실을 구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익 QNC를 최근에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원익 QNC가 지금 제가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은 이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난 괜찮아서 원익 QNC 그 자세한 기업 분석 보기 전에 일단 사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놓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외인 주도였지만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기관 주도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 지배주주 순이익 순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은, 매물대를 뚫고 그 매물대를 뚫게 만든 수급이 기관이라면은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먼저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수 타점을 주고 나서부터 추세나 돌파 매매는 그렇게 오랜 시간 매수 타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익 QNC는 뭐 이때도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이럴 때는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돌파를 한 시점부터는 이 아래로 안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그냥 타고 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날아갈까봐 좀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왜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체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투자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가 나왔고 기관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매물대를 삼각수렴, 저점을 들어올리는 패턴을 보이다가 돌파를 확인시켜주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한 영업이익이 22년도에 조금 이제 상당히 크게 나온 다음에 작년에 좀 위축이 됐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매출은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영업이익은 역대급 신고가라고 해야 될까요? 신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역시도 21년도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588억 정도, 600억이 좀 안 됐는데요. 올해 가장 크게 나왔던 600억을 돌파해서 700억을 넘기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900억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서 올해 내년까지의 성장세가, 이 3년 동안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 25년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태다. 원익 QNC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23년도 이때는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박스권이었지.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진짜 이제 타점을 잡고, 지금이 타점이거든요. 이런 타점을 잡았을 때 정말 좋은 주식들, 대박 주식들은 사자마자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익 QNC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익 계열사에서 원익 머티리얼즈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원익 머티리얼즈는 원익 QNC랑 달리 어때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기다리면 올라가기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좀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땐 4만 원을 뚫어줘야 원익 머티리얼즈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한 4만 원 매물대 뚫기 전에는 계속 좀 답답한 흐름이 유지될 수는 있다. 그치만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는 작년에서 재작년 정도 수준의 요 정도 바닥권 박스권을 형성해 줬단 말이에요. 대략 32,500원에서 25,000원. 이제 바닥 박스권 이런 거 이제 차트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근데 어때요?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죠. 4만 원에서 32,500원 요 박스권으로 좀 퀀텀 점프한 거예요. 여기서 또 4만 원 위로 뛸 때 사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 나는 선침해 할래 라고 하는 게 결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매매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익 계열사잖아요, 다.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원익이라는 지주사인데 얘는 좀 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원익 QNC가 가장 먼저 매물대 뚫고 신고가 쓰는 종목이라 원익 계열사 중에서 굳이 원익 QNC가 있는데 굳이 원익 머티리얼즈랑 원익을 찍는다? 뭐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원익 QNC를 가장 매수에 고려해 봄직한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익 QNC를 이제 주도로 해서 원익 머티리얼즈나 원익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지금 이게 기관 수급이 아닙니다. 물론 이익이야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종목이 맞는데 아무래도 원익 QNC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타점으로 봤을 때. 자, 다음으로는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신고가 패턴을 쓰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지금 작년에서부터 작년이 이익을 가장 이제 적게 달성했었던 가장 이제 위축됐던 한 해가 작년인데 올해부터 이제 매출도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내후년에는 1200억대 영업이익으로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내년만 되더라도 순이익이 이제 800억대 뭐 1000억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차 작년에서부터 슬금슬금 저점을 밀어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런 매물대 있죠. 55,000원 가격대 여기 계속 저항 맞는 가격대잖아요. 근데 요런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하나머티리얼즈는 물론 여기 매물대 65,000원 뚫어야지 매수 타점 잡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 쓰고 날아가면서부터는 조금 타점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싸게 살 수 있고 성장이 침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또 투신 물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네요. 한번 14일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기업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미리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원익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QNC나 하나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거 종목들 괜찮네 해서 하나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와중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럼 뒷북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세트레가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패턴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제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근데 요 말아 올리고 있는 게 여기쯤 말아 올렸을 때 사도 될 것 같고 여기쯤 말아 올렸을 때 사도 될 것 같고 여기쯤 말아 올렸을 때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를 뚫었을 때를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보수적으로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한번 말아 올릴 때요. 여러분들 쌍바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한번 저점을 잡고 저점을 높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쌍바닥 패턴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강조드리지만 짝꿍댕이 패턴이 돼야 돼요.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궁뎅이가 좀 더 들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기가 이제 엉덩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똥구멍이죠. 요 똥구멍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요때가 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6천억 정도 되는데 내후년에 이제 300억대 예상이 됩니다. 얘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은 지금 PER이 뭐 저 PER은 아니지만 타점 잡아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이 다시 지금 섹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성이나 방산 쪽에 우주항공 쪽이랑 엮이면서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종목들 많지만 부담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기관 수급 중심으로 해서 기관 물량으로 지금 차트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이제 똥구멍 매물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타점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VIP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VIP 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조금 빨리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매물대가 있는데 요때쯤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정 한번 줬다가 다시 재차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추세 돌파 매매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이 매수 타점입니다. 솔직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VIP 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고 반매도도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안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쯤 좀 일찍 한 거죠.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점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이 와도 이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밀어 올리고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 깃발형 패턴이라고도 하죠. 요 모양을 만들고 돌파가 나왔을 때가 타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이제 매출이 작년부터 거의 2배는 아니면 한 50% 정도 가까이 뛰기 시작했고,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블 이상 뛰었죠. 그래서 순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도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매출이 모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PER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PER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익이 성장하면서 저PER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EPS가 계속 올라가면서 보시면 EPS가 2,900원 가까이 됐다 1,600원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3,000원, 4,000원, 4,200원, 4,700원 이렇게 EPS가 증가하면서 ROE가 준수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괜찮게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PER이나 저PBR이었을 때 훨씬 더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죠. 외인들 수급이 훨씬 더 많은 종목이지만 기관 수급 역시도 상당히 준수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VIP분들은 반매도 하긴 했지만 추세 돌파 매매로 따진다라고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산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제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SMR이 지금 원전 관련주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원전을 되돌리는 흐름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저는 서서히 들어올리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죠.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한다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 지금 타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이 바닥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한 시점에서부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단기 스윙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그걸 주도하는 게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고 한국에서 원전 대장주라고 하면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니만큼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원전이라는 섹터를 진짜 좋게 본다면 이 SMR 트렌드에 맞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 조정 나올 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쭉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PSK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5월 29일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때는 정석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5월 29일은?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5월 29일은 정석적으로 따졌을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석적으로 PSK의 매수 타점을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저항을 한번 맞았던 21년도 저항 맞았던 가격 있죠? 여기를 돌파했던 이때 차라리 매수 타점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여기 돌파했던 요 자리에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했죠. 저는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드렸죠. 그래서 아예 돌파 나왔던 이때 주거나 아니면 여기 돌파 나왔던 이때 줘야 되는데 저는 5월 29일이니까 거의 이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충분히 돌파 나오겠다. 이 돌파를 확인 안 해도 충분히 이걸 확인하기 전에 사도 이거를 뚫고 올라가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석대로 따진다면 저의 이제 매매법상 이 32,500원 뚫었던 요 캔들, 빨간 캔들 보이죠? 여기서 사는 게, 혹은 그 이후에 횡보하고 있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정석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요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PSK는 지금 사라 이런 거보다는 이미 뭐 그때 보고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테니까 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만들어서 돌파까지 나왔거나 뭐 그런 종목들입니다. 돌파가 나왔으면 매수 타점인 거고, 아니면은 돌파가 안 나왔으면은 선취매 관점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돌파 매매상에선 돌파가 나와야 매수 타점이죠. 그 다음에 TNL이나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지금 사라 마라 이런 거보다도 왜 괜찮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흔들림이 있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흔들렸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해도 좋다고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미 지금 뭐 20% 이상, 고점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이 나셨죠. 그러니까 TNL은 이미 제가 기업 분석을 다 했고 실적 성장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너무 좋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고 기업이 잘못될 일도 없는데 성장도 잘하고 있고 신고가 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급락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TNL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리파인은 이제 전세 사기 대란 이슈가 좀 있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악재를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저항 맞던 매물대 돌파가 나왔던 이 시점이 정석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4월 22일 날 소개해드렸고 6월 11일 날도 한 번 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도 사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 6월 12일 날 소개해드리고도 더 갔죠. 근데 정석적인 매수 타점은 어디라고요? 그쵸. 이렇게 만들고 뚫어준 요 자리들이 매수 타점인 거예요. 정석적으로는. 물론 제가 좀 빨리 소개시켜드려서 여기 돌파 나오기 전에 4월 달에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석적으로는 여기가 맞다. 근데 리파이는 저는 뭐 어지간해서 올라간다고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 난리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리파이는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지금 사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유하고 계시면 저는 매도는 결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지간해서 뭐 16,000원, 18,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 매매해서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면 솔직히 지금 매수해도 먹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권장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KT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훼손이 크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매물대 돌파가 나왔나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계속 여기 이제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선취매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는데 짝꿍댕이 패턴 만들고 요 똥구멍 가격대를 돌파하면 사실 이제 어지간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근데 이제 정석대로 저의 매매법대로 하자면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를 돌파해야 이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성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난 그냥 미리 살래, 싼 가격에 살래, 어차피 갈 거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가격도 괜찮은 거죠.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뚫을 거라고 보는데 또 사람 일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난 추세 돌파 매매를 원한다면 이거 13,000원 뚫는 걸 보고 타점을 잡고 선취매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투자 성향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빨리 수익이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매물대를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닥에서부터 많이 먹느냐도 중요한데 저는 얼마나 확실하게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올라갈 종목들로 수익을 내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누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면 돌파할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같을 때 돌파하기 전에 DKT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럴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하나 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18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3월 18일이면 이때예요. 그래서 사실 크래프톤은 제가 완벽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파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짝꿍댕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과거에 이제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요 가격대 이제 지지를 받쳤다가 여기 저항 맞고 무너진 꽤나 이제 의미 있는 매물대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저항 맞았죠. 여기를 이제 돌파가 나왔고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크래프톤은 실적 성장성도 좋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게임 업계 자체가 이번에 NC소프트나 넥슨이나 워낙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외인들한테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 자체가 이제 그 스튜디오별로 해서 투자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원래 게임 업계가 게임 하나 망하면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게임을 개발하는 쪽에다가 여러 군데 다방면에 이제 좀 발을 뻗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행하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라는 대박 컨텐츠가 물론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달에 여기 돌파 나온 거 보고 뭐 이때 소개해도 괜찮았다고 보는데, 뭐 요럴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크래프톤은 좋게 보고 있다. 여전히 매수를 고려해 봄직한 괜찮은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이 유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이런 거는, 넥슨 쪽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게임주는 저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꼽습니다. 뭐 굳이 같이 본다라고 하면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데브 시스터즈도 저는 괜찮게 보는데 얘가 아마 그 쿠키런 만든 애들일 겁니다. 얘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와가지고, 맞네, 쿠키런 만든 애들이거든요.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와서 제가 이거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어요. 65,000원 뚫어야 되는데 여기 뚫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높이는 요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 나온 요런 자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돌파 첫 번째로 이제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만한 자리죠. 근데 저는 이제 요런 자리 돌파 나오는 거를 중요하게 보는데, 장기 매물대로 6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기 돌파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직은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라가면 크래프톤이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실제로 제가 영상 찍었을 때 이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이 진짜 괜찮으니까, 이거 제가 3월 18일 날 영상이거든요. 3월 18일자 여기 그 유튜브 제 거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3월 18일자 영상 한번 보세요. 분석 자세히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서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에코마케팅을 제가 이거 언제 소개시켜드렸냐면 4월 30일 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4월 30일 날 소개시켜드렸으면 소개시켜드리고 얼마 안 있다 주가가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에코마케팅은 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빠지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드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미리 드렸다고? 이런 건 이제 미리 드린 거예요. 돌파 안 나왔는데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질질 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여기 무너지긴 했는데 주가가 저점 높였잖아요. 여기보단 높였잖아요. 또 여기도 저점 여기보다 높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14,500원에서 한 15,000원 여기를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에코마케팅은 제가 이전에도 VIP 회원들한테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언제 추천드렸었냐면 진짜 옛날에 2018년도 19년도 초 이때 추천드렸거든요. 그리고 주가 날아가서 이때쯤인가 매도 사인 드렸는데 웬걸 뭐 훨씬 많이 날아갔죠. 그리고 거의 3년 넘게 4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뭐 얘네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여러분들 경기 안 좋은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지면서 21년부터 이제 긴축 기조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이 이제 실적이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근데 23년도까지도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늘었어요.
근데 23년도에 영업이익 이제 매출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마케팅은 여기 뭐 떨어져 봤자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 분명히 뚫어줄 거다. 그러니까 선취매할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거고 여기 뚫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 그래도 뭐 2만원, 25,000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바로 수익 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빌빌 길 때는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돈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에코마케팅은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추세 매매로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면 15,000원 뚫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안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여전히 좋게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린 때가 3월 21일인데 이때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좀 먼저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이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거지 원래 정석대로 하면 매수 타점이 언제예요? 그쵸, 돌파 나온 지금이에요. 요 삼각형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왔죠. 얼마 전에 그저께. 이때가 이제 공식적인 매수 타점이에요. 추세 매매로 했을 때는. 좀 일찍 제가 들여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매수 타점인데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3월 말에 제 영상 보시고 사신 분들은 이거 지금 좀 올랐다고 수익 좀 났다고 이거 매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욕심을 놓을 필요가 없는 구간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40% 수익 중인데 내가 영상 보고 샀더니 그 40%면 좋지 하고 매도한다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갈만한 종목인데 너무 일찍 매도하는 거죠. 그죠? 100%, 150% 먹을 종목을 40% 먹고 나오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칙상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했는데 더 나가면 그거야 배가 아프지만 원칙상 이건 더 갈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게 되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매도했고 그 매도 기준에서 이제 더 훨씬 더 많이 날아가는 건 배 아플 필요가 없어요. 기준을 지켜서 수익 낸 게 중요한 거지. 요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I라는 종목만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최근에 HBM 수요 부족되면서 테스트 장비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DI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DI도 아직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린 종목인데 돌파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추세 타고 이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 제가 자세히 기업 분석을 해서 아직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목표로 앞으로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응원 댓글로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